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달러 대폭락, 향후 어떻게 될까? 각자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의 대명사이자 위기 때마다 가치가 더욱더 빛나는 안전자산의 전형적인 안전자산이 됩니다. 반면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만큼 위기시에 신흥국을 포함한 우리 한국의 돈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더욱더 위험하게 되는데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위기 순간에 달러 가치에 달러 자본의 위출이 되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달러에 대한 환율이 오르게 되고 자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더 심화되면 외환위기가 초래되겠고 한국 원화는 신흥국처럼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됩니다. 원화는 위기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고 달러는 위기일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이죠. 자, 사례를 보시죠. 아르헨티나 9번째 국가 부도 만나 채무조정 협상 시한 인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부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6월 1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아르헨티나가 협상 시한을 6월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서 79조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5월 20일 종료된 채권이자 5억 3천만 달러의 지급에 실패해 9번째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미 경제 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률, 빈곤율 증가 등의 문제를 겪었던 아르헨티나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난 12월에 들어서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좌파 정권이 전임 정부에서 쌓아놓은 부채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선언한 후 채권단과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6천억 원의 규모의 채무 재조정의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이후 블랙록 등으로 이루어진 채권단이 정부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피치는 채권이자 지급 실패를 이유로 해서 지난 26일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C에서 제한적 디폴트로 한 단계 낮추게 됐습니다. 돈의 가치는 경제이고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돈의 가치는 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기억하시고요. 원화 가치의 하락 속도인데요. 3월 말 2019년도요. 3월 말 대비 9월 말 달러 대비 자국화폐 가치. 자, OECD 가입 35개국 중 5위다. 한국이 5위란 얘기죠.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치가 형편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촬영한 시간에 1197.32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3월 19일에 달러의 환율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1,300원까지 갔죠. 1,290 몇 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어쨌든 위기가 높을수록 달러 가치는 높아간다. 그래서 차츰 안정을 찾다가 지금 5월을 기점으로 해서 5월 중순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3월 19일 달러 환율은 최고가를 기록했고 위기에 미 연준에서 달러를 마구 찍어냈지만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다가 5월 중순 이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돈 풀기에 나선 연준 보유자산 역대 최대 5조 달러 돌파. 5조 달러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죠. 원래 이제 4조 정도를 유지했었는데요. 더욱이 더 이제 10조 달러에 달한데요. 10조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쉽게 계산해도 12,000조가 되겠죠. 12,000조.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찍어냈습니다만, 자, 여기에 관련해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인 달러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많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진 것이 상식이겠죠.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풀리는 돈이 달러이니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가 된 것이죠.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숫자였는데요.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냅니다. 1월 1일 달러 인덱스는 96.45였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5월 14일 현재 102.29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틀립니다만 연초 대비해서 6%가 오른 것입니다. 가장 많이 풀린 달러의 돈이 가치가 오히려 오른 것이죠. 왜 미국은 돈을 마구 풀어내는데도 돈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될까요? 반면에 돈을 별로 풀지 않았던 신흥국들의 돈 가치가 반대로 떨어지게 될까요?
자국 통화가 안전 통화인지 위험 자산인지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는 국제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 중에서도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여기게 됩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세계 무역이 88%가 달러로 거래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국 외의 나라들이 보유한 부채의 속성인데요. 영국은행에 따르면 신흥국 부채의 3분의 2는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빚을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한데요. 코로나 사태로 수출은 안 되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나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아르헨티나처럼요. 이렇게 될수록 투자자들은 불안하니까 신흥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달러로 바꾸게 됩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원과 달러의 환율은 21세기 들어서 900원에서부터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1100원 부근에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말부터 18년까지는 1100원 이하거나 초중반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1200원을 돌파했고 이후로 1200원을 전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서 1200원이 이제 고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3월 19일에는 1290원, 약 1300원대까지 상승했었고 1250원을 이렇게 고수하다가 지금 현재는 1198원, 1197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달러 1985년부터 쭉 보면은 이제 900원대 이렇게 갔다가 1995년도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1200원대에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빛난다. 이때도 이게 외환 위기 때죠. 위기 때도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달러 가치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위기 때마다 달러는 빚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계산하고 이제는 사실상 1200원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쭉 보시면요. 지금 이제 위기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2020년 3월 19일 1290원까지 올랐던 달러 가격이 6월 8일 오늘 기준으로 3개월 전보다 93원 빠진 1197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6월 9일인데요. 이것보다 더 1197원 유지하고 있네요. 자, 이제 중국 위안화를 보죠. 중국 위안화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중국 위안화를 우리 한국의 원화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꼭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올랐을 때 이렇게 우리 한국도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거기에 지금 빠지자 중국 위안화가 빠지자 한국 원화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 위안화는 2020년 5월 28일 7.16 위안이었던 것이 2020년 6월 8일 7.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준 환율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시중은행이 자율기능이 아니라 자율변동 기준이 아니라 중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은행이 실질적으로 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중국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절상함으로써 환율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통화가치 상승, 위안화 약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달러의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다.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안화 약세죠. 반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면에 함으로써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 글로벌 국가가 중국 압박에 대응하라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한국은 중국과 수출과 수출입이 서로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강한 동조 현상을 나타내고 중국 영향으로 한국은 지금 환율의 하락과 통화 가치의 상승, 절상 효과,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다.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이 1,100원이 됐으니 우리 돈의 가치는 100원이 떨어진 것이죠. 이때 환율은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한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을 절하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달러당 1,100원에서 1,100원으로 환율이 내렸다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100원으로 올라갔다, 절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은 통화 가치 하락, 또 절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환율 하락은 통화 가치 상승, 절상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한편 원화 약세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원화 약세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돈이 원화가 약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적은 돈으로 달러를 많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미국 달러 지수, 선물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달러의 가치를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수가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데요. 지금은 96.362입니다. 달러 지수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중순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달러 지수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3월 20일경에 달러 지수가 103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증시와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면, 지금 다우존스가 이제 불과 2020년 3월 달에 아주 최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3월 20일 정도 되는데요. 떨어졌다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거의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달러가 주식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도 3월 20일경에 가장 최악으로 빠졌다가 지금 전고점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적인 증시도 보면 다우존스도 이렇게 27,272.30, S&P 500 지수 3,207, 나스닥 100은 9,967.17, 나스닥 종합지수는 9,953.75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전 고점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나스닥 100 선물을 보면요. 지난 3월 최악의 위기를 지나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이것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특히 증시는 6 내지 1년을 앞선다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에서 위험자산인 증시로 이동하고 있고 실물 경제 회복으로 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인 나스닥 100은 나스닥 100년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2월 20일 9,718.73을 불과 4개월도 안 돼서 2020년 6월 9일 현재 293.9포인트를 초과한 만 12.6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아주 100년 역사의 최고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인 증시로 신속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위안화 철화, 미중 환율 전쟁 먹구름 짙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국 위안화가 우리 한국의 원화 가치하고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또 평가 철화, 달러당 7.2안 갈 수도, 7.4 이안 갈 수도 이렇게 되는데요. 1월 달에 이렇게 7 이안을 갔다가 점점 해서 7.12까지 현재 왔다는 얘기죠. 오늘은 지금 더 높아진 건데요.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월 28일 달러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7.1277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전장 대비 0.0185 위안, 0.26% 상승했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가 되겠죠. 중국 위안화는 2020년 5월 28일 7.16 위안이었던 것이 2020년 6월 8일 7.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심적 지지선으로 여겼던 1달러가 이제 7위안은 이미 지난 3월 중순께 깨졌고, 미중 간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최근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을 겨냥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해지면 앞으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4 위안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위안화, 홍콩 달러를 넘어 동아시아 또는 더 넓은 신흥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이와 같은 요인으로 한국의 원화는 중국 수출입 의존도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위안화 평가 절하는 한국의 원화 가치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월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2원이 오른 1244.2원에 마감됐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 되겠죠. 3월 한미 통화사업부 체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원화 가치가 급락한 건 미중 갈등 격화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화와 위안화가 동전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통화 가치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를 한 목공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자, 다시 앞에서 본 것처럼 위안화는 2020년 5월 28일 7.16였던 것이 2020년 6월 8일 7.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는 위기 때마다 더욱더 가치가 빛나게 되고, 위기를 지나면 위험자산인 증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증시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에 사실상 연동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원화도 평가 절하되었으나 다소 회복 중에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달러 환율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화의 가치는 한국 경제 가치로 한국 위기 시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한국의 원화는 신흥국처럼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원화는 위기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고 달러는 위기일 때 빛나게 되죠. 따라서 달러의 가치는 코로나 향방, 미국 증시, 중국 위안화, 한국 경제 상황, 달러 인덱스 등을 지표를 살피면 큰 흐름을 알 수 있겠고,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동시에 코로나로 많이 풀린 현금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죠. 코로나 경제가 지난 3월 이후 최악의 위기를 지나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이것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특히 1년 정도 선행적으로 앞서는 증시 특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에서 위험자산인 증시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고, 실물 경제 회복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 이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달러는 투자 수단이 아닌 안전수단의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경제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위험자산, 투자자산인 증시와 부동산 실물자산으로 이동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국면이 중요하겠으나 향후 1 내지 2년 이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러는 투자보다는 안전자산으로서 위기 때 더욱더 빛난다는 점이고, 위기를 극복한 후 먼저 주식이 오르고 이후에 부동산 투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자와 가난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